네. 이분이 갑작스럽게 엉크를 내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엉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를 지금 we fell in love, you are a great guy, we are wonderful friends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를 친구로 알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3번이나 너 까불면 죽어 했으니까 거기에 김정은이가 오줌을 싸고 주저앉을 거다. 또 다른 한 분은 쏠 것 같다고 하신 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까 그렇게 제일 앞에 계신 분 왜 쏜다? 반대로 예. 개길 거라고 생각해요. 개긴다라는 표현을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트럼프에게. 쏠 거라고 봅니다. 맛 좀 봐라 하다가 지가 맛보면 어떻게 돼? 그 애는 배 제가 해보니까. 네. 사실은 북한 얘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1시간 반이지만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 지나서 시작을 했는데 1시간가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 계십니까? 유튜브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송영선 시사 360 송영선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 시사 중에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제일 정확하고 별로 보는 사람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 딱딱하거든. 아주 정확합니다.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공부가 제대로 돼요. 김정은 지금 정상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어요. 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내가 시간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김정은 ICBM 못 쏜다 하는 제목으로 한 달 전에 유튜브를 찍었어요. 들어가서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도 바로 나올 겁니다. 못 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ICBM을 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ICBM이 뭡니까?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에요. 상당히 어렵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쏘서 와싱턴까지 미사일이 날아가고 미사일 끝에다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와싱턴에 있는 펜타곤을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못 쏜다고 얘기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네? 기술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어떤 기술이 부족하죠? 기술 ICBM을 날리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장착하는. 여러분 미사일이라는 게 뭐예요? 미사일. 로켓인데 로켓하고 미사일하고 차이는 뭡니까? 대기권 바깥. 대기권 바깥이냐? 대기권 안으로. 오, 공부를 꽤 하셨습니다. 대기권 바깥,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성 발사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죠? 미사일, 로켓. 미사일은 대기권으로 되도록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뽕 날아가서 목표물에 떨어져야 돼. 위성은 공중에 올려가지고 대기권 밖에서 빙 돌다가 궤도를 따라가 머무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두 번째, 로켓이 일반 로켓이 있고 미사일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미사일은 그냥 단 미사일, 똑같은 미사일이 아니고 단도미사일, 유도미사일. 발사대. 안 교수님 답할 차례예요. 알려주십시오. 답이 살려주십시오. 저 겸손하시게 저렇게 하시게. 발사대. 가이디드 미사일. 다시 말하면 유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로켓은 내가 이 앞에 계신 김성중님하고 김성홍님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혹은 내가 공격해가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싸우는 게 그냥 바로 싸우는 게 로켓이야. 가서 때리는데 내가 때리는 방향을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살짝 후크를 넣고 그 다음에 어퍼카트였고 어퍼카트로 맞아가 정신없을 때 뒤로 돌아가가 엉덩이를 차고 유도를 합니다. 그게 미사일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지만 미사일을 우리 송영선 선생 저 지금 전 국회의원 해놨는데 저 지금 경남대학교 석자 교수예요. 저 교수입니다. 지금도 송영선 교수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사일을 그 앞에 계신 분은 엉덩이를 차는 거라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여기 오실 자격 없어요. 그것처럼
앉아서 가는 방향을 뒤에서 조절할 수 있고 가는 길을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 움직이도록 하는 게 미사일이에요. 근데 로켓은 가는 길을 정해놓고 그대로 갑니다. 위성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위성에서 빙빙 도는 거하고 미사일하고의 가장 큰 기술의 차이가 뭘까요? 위성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미사일은 날라가 대기권은 땅에서 몇 킬로까지가 대기권입니까? 100킬로까지, 100킬로. 그걸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산소가 있는데 그 위에는 미사일을 딱 쏘면 거의 수직 발사로 올라가가 그 다음에 수평으로 거의 납니다. 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대기로 들어야죠. 대기로 들어오면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산소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불 붙이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면서 고도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핵탄두를 실은 마지막 미사일 부분 자체가 4,000m가 넘는 4,000m에서 만도에 이르는 이 고도의 마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을 견디내면서 탄이 땅에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핵탄두가. 알겠습니까? 근데 다 녹아버린단 말이야. 너무 뜨거우니까. 혹은 녹아가 폭발해버려요. 엉뚱한 데서. 혹은 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양이 제대로 지켜져 내려옵니까? 흔들려요. 또 오늘 내려오는 길이. 그러면 뒤에서 가이디드 미사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뒤에서 조종해서 올려려면은 여기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 조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얼마, 북쪽으로 얼마, 고도 얼마, 경도 얼마, 속도 얼마 했는데 여기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했는 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재진입, 그걸 재진입이라고 불러요. 재진입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도착하는 건데 그 기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1. 북한이 그 기술까지를 완전히 만들었을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못 만들었다고 결론을 지금 내릴 수는 없어요. 증거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1. 그게 첫 번째 퀘스천이고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먼저 지금 기술적인 부분 좀 딱딱하지만 설명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냥 신문을 읽는 수준을 넘었어야 되니까. 신문의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도 ICBM 자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ICBM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미사일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진입할 수 있는 그 재진입 기술로 된 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재진입체가 제대로 되어 있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ICBM이 제대로 무기로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발사대. 미사일이 무기입니까? 미사일이 미사일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어? 핵. 입니다. 여러분, 미사일은 뭐하고 같은 자동차하고 같아요. 자동차를 속도를 160km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가는 데다가 그게 짐을 실어 다니는 거, 그 짐 자체가 핵탄두란 말입니다. 차만 막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차 성능 좋다고 서울서 부산까지 시속 20km로 갔는데 부산 딱 도착해봐요. 어머야, 내가 짐보따리 놔두고 왔네. 웃기는 거예요. 핵탄두를 실어야 돼요. 그럼 핵탄두를 실으려면은 ICBM이라는 거리 자체가 10,000km 이상을 날라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차가 시속 200km로 갈 수 있는데 이 차가 시속 200km로 가는데 싣고 가는데 부하가 안 걸리도록 하려면 거기에 차량 무게 자체가 비율을 하면 1톤이라 하면은 거기에 100kg까지는 실을 수 있겠죠. 그죠? 100kg 싣고 큰 부담을 안 느껴간대. 체 자체가 무게가 예를 들면 1톤인데 900kg를 싣고 시속 200km를 달려라 하면 이 차가 과부하가 걸립니까? 걸리죠. 그러니까 핵탄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적게 만들어. 적게. 경량화보다는 소형화. 적어야 돼요. 물론 경량화도 되죠. 소형. 보통 대륙간 탄도탄,
사거리라는 건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사거리 10,000km가 넘으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무조건 탄두가 1톤 1,000km 이하라야 되는데, 그런데 북한처럼 그런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한 500-600km 되는 탄두를 실어야 되는데, 북한이 과연 500-600km의 탄두로서 무게만 적어지는 게 아니라 폭발력을 1톤짜리나 2톤짜리 핵탄두와 같은 폭발력을 그대로 가지면서 모양을 적게 했는데, 이 폭발력은 그 정도로 가진 핵탄두를 개발했냐? 그것도 지금 퀘스천이에요. 기술적으로. 그 다음 세 번째, 기술적으로 또 뭐가 퀘스천이 되느냐? 올해 들어서 12월 달에 12월 7일도 날리고 13일도 날렸어요. 13일에 7분간 연소되었는 게 뭔지 그것도 분석해놓은 언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유튜브에 그것도 올려놨습니다. 7분간 연소의 실체는 하고 5가지 옵션을 제가 넣어놨어요. 제일 가능한 건 7분간을 나르려고 하면은 이 지금 ICBM이라는 미사일을 날릴 때 하나를 날려가지고 13,000km를 못 가. 그럼 어떻게 한다? 단계로 잘라요. 단계로 어느 정도 다 쉽게 말해서 장작 3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어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 이 장작이 다 탈 때쯤 되면 다 타면 이게 떨어져 나갈 때쯤 두 번째 장작에는 불이 붙어야 되겠죠. 불이 붙고 또 떨어져 나가고 세 번째 장작에는 장작 머리 위에 핵탄두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개발한 거는 2단계, 그리고 장작 2개라고 볼 수 있죠. 2단계인데 2단계지만 로켓 자체에 힘이 없으면은 멀리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개발해 놓은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건 보통 한 3,000에서 6,500km까지를 중장거리 미사일. 거기에 쓸 수 있는 이 엔진은 만들어놨어요. 테스트를 여러 번 했어. 그게 뭐냐면 대포동 미사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포동 미사일 밑에 있는 1단이 그게 그 엔진이 바로 백두산 엔진이에요. 백두산 엔진. 백두산 엔진은 중장거리 이상에서 1단계 엔진으로 쓴 게 1단계라는 건 내가 아까 장작으로 비교했죠. 처음 시작 제일 아래 있는 거. 근데 중장거리를 갈 때 5,000km를 가는 거하고 13,000km 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5,000km 갈 수 있는 출력을 가지고 가진 엔진을 가고 13,000km를 못 가니까 이걸 13,000km로 가려고 하면 엔진 자체가 적어야 된다, 커야 된다? 당연히 커야 되지. 힘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백두산 엔진 자체는 2개로 묶여져 있어요. 근데 이걸 13,000을 하려고 할 때 엔진을 볼 때에 이번에 7분간 탔다는 건 백두산 엔진을 대포동 1호 쏠 때에, 대포동 1호는 3,5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쏠 때에 2개짜리를 몇 개로 했다? 4개짜리로 묶어가지고 태운 게 아닐까? 저의 분석이야. 7분간 타려면은 보통 그 대포동 쏠 때에 백두산 밑에 일단 백두산 엔진이 하나 타는 게 128초 동안 타요. 123초 동안 탑니다. 2분이 2분. 그러면 보통 요 엔진을 2개를 붙여가지고 날리면은 얼마 된다? 약 4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7분을 탔단 말이에요. 7분. 그럼 4개를 붙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 4개를 붙였다는 것은 워싱턴까지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날아가는 거는 될 거다. 그러나 4개를 엔진을 붙여가지고 이번에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엔 처음 그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커버됩니다. 좀 점심 잡수고 난데 지금 졸릴 때예요. 원래 케네디도 이때는 연설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졸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안영준 교수님한테 정답을 물어놓으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이번에 질문하면 죽여주세요까지 모르겠습니다. 졸시지 못하도록 제가 차례대로 질문을 할게요. 자, 그래서 날아갈 수 있고 엔진도 됐고 핵탄두도 됐고 대기로 재진입하는까지 다 됐으면은 완벽하게 ICBM이 언제든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분의 기술이 다 요구되고 이거 전부 기술을 다 모아가지고 또 한번 테스트하고 수차례의 실험을 해야 우리 간단하잖아요. 집에서 뭐 밥통 하나를 조립한다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패키지로 요새 뭐 쿠팡 같은 데 사면 뭐 조립 나사 하나 빼가지고 또 그림 하나 보고 또 해보고 했는데도 반대로 끼워 넣었을 경우에 또 빼가 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폭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본 것처럼 다 해보고 난 뒤에 이게 핵무기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니까 테스트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ICBM 테스트를 공개적으로 ICBM이라는 건 10,000km 이상입니다.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2017년 11월 29일 날 ICBM 테스트를 한 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4일하고 7월 19일 날 중장거리 미사일 6,000km 이상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험한 걸 가지고 그때 한 번 시험하니까 미국이 화닥닥 놀라가 바로 12월 22일 날 UN 제재 결의 2397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계속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고 참 미사일 개발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거하고 실제로 무기라는 거는 반드시 시험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 시험 테스트를 공개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이 부품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엔진이라든가 재진입 뭐 대기 속으로 재진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다 핵탄두도 소형 다 해놨다 손치더라도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있다 없다?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했는데 만약에 실패다. 트럼프가 아니라 김정은이 뭘 잃어요? 뭘 잃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날렸는데 이게 뭐 제대로 날아가도 안 하고 재진입 가는 거리도 조금 가다 치우고 뭐 하여튼 1단계 2단계 분리돼야 돼. 아까 장작으로 비교했죠. 분리돼야 되는데 분리도 안 되면 뭔가 사건이 일어날 구석구석이 다 있어요. 딱 미국에서 분석하는데 5분 내지 10분이면 이게 제대로 떴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는 한 대여섯 시간이면 구체적으로 사거리가 얼마 되고 고도가 얼마 되고 어디쯤 떨어졌고 뭐가 문제고 거의 다 나옵니다. 실패했다면 왜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뭐 잃죠? 신용을 잃어요. 또 개망신 당한다. 또 소망신도 있겠죠. 그러면 실력이 없는 거죠. 국제 고립을 말씀하세요. 당하죠. 국제 고립. 목숨을 잃어요. 맞아요. 목숨을 잃어요. 개망신 소망신의 문제가 아니야. 왜 목숨을 잃죠? 김정은 참수작전. 트럼프가 빵빵합니까? 빵빵합니까? 아니요. 목숨 잃는다는 맞는데 목숨 잃는다는 뜻이 뭐예요? 빵빵이 하는 거예요. 경제적 고립. 내부 이제 살려주세요 분이 살아나셨는데 대답하시죠. 내부 권력에 의해서 무너졌다. 내부 권력에 의해서 무너졌나 맞고 또 자, 여러분 국제적 고립.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서 회의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뭘 요구했어요? 비핵화 할 테니까 돈을 달라. 내 체제 보장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체제 보장 해달라. 또 우리 문 대통령 옆에 붙어가 훈수 떠느라고 한반도 영구 평화가 어쩌고 나는 문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국어사전에 안만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이게 북한에서 만날 얻어 터지는 게 평화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야 소대가리라는 말을 들어야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을 들어야 평화다 이런 정의가 사전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비핵화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미국이 주겠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키워주겠다. 미국이 북한을 키워준다는 뜻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준다는 거겠어요? 어떻게 해준다는 거겠어요? 무역을 열어주겠다. 무역을 열어주고 좋습니다. 또 인정해 주겠다. 어? 국가로 인정해 국가로 인정해주겠다. 또
달러. 김정은이 국가를 인정해주든 안 주든 잘난 맛에 사는데 뭐가 답답겠습니까? 맞는 얘기지만 국가를 인정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자, 세제. 북한이랑 경제를 봅시다. 달러.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자급자족하자는 경제예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에서 지금 어제까지로 몇백 배 우리가 성장했다? GDP가 500배 성장했어. 500배. 한국이 지잘났다고, 지잘나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데 지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자학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돈을 벌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시드머니, 종잣돈을 은행이 빌려주거나 내 친척이 빌려주거나 사업 건수를 하나 열어주거나 장사를 하도록 터를 마련해주거나 해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북한처럼 저런 사회는 그렇게 종잣돈을 얻거나 터를 만들어주거나 장터를 마련해주거나 국제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게 하라고 허락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데가 어디다? IMF. 여러분 IMF 기 많이 익숙하죠? 국제통화기금. 또 IBRD 세계은행이에요. 세계. 그것은 뭘 보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빌리러 간다. 신용. 뭘 보고 돈 빌려줘요? 신용. 제일 앞에 계신 분 인물 잘생겼다고 윤 선생님, 홍 선생님, 송 선생님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인물 잘생겼으니까 돈 빌려주겠습니까? 돈 빌려주겠습니다. 없어요. 첫째 뭘 봅니까? 신용.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내가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다 체크하죠. 똑같아요. 국제사회도. 그리고 과거에도 네가 장사해가 돈 버는 적이 있느냐. 국제사회도 똑같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는 어떤 힘으로 된다? 은행 지점장이 나와가 야, 나 너 믿는다. 한 3년 돈 빌려줄 테니까 이자 신경 쓰지 말고 돈 쓰라. 그 지점장이 누구예요? 트럼프. 미국이에요. 미국. 왜 그 지점장이 미국이야? IMF, IBRD에 가장 많은 포션을 갖고 IMF를 만든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돈 빌려줘라. 하나도 돈 안 빌려줄 수가 없어. 미국이 걔는 돈 빌려주지 마라. 안 빌려주는 거. 우리 제일 처음에 IMF 터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일본 달려가서 돈 빌려달라고 할게 일본이 우리 돈 안 빌려줬어요. 20조 빌리러 갔는데 택도 없었어요. 왜? 일본의 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미국이 빌려주지 말았겠다. 잘하셔야 됩니다.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는 거야. 우리가 잘나가 이렇게 사는 줄 알고. IMF 때 우리가 빌려온 돈이 얼마냐? 193조예요. 근데 처음에 불 끄는데 20조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 청와대 금고에, 물론 청와대에 있는 건 아니죠. 재무부가 기획재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돈이 얼마다? 외화가 얼마 되었어요? 우리 여기 이분 되게 잘생겼는데 한 번도 질문 안 해요. 삐지신 것 같은데. 예. 뒤로 보시는 분 지금. 네. 우리 그때 국내에 있었던 외환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997년 11월 달에. 아무도 모르시네. 우리가 IMF를 뼈저리게 겪었다 하면서도 얼마 있었는지를 몰라. 2조밖에 없었어요. 2조. 우리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은 한 400조 정도 있어요. 2조인데 이 돈을 IMF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환율이 급격하게 2배로 갚았는데다가 2배로 높아졌는데다가 그 돈을 갚아야 돼. 왜 갚나? 환율이 높아지니까 여기 있는 외국 은행 기업들 다 팔고 1,000원에 산 물건이 지금 2,000원이란 말이야. 세상에 이렇게 돈 잘 벌 때가 어딨어.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가면서 뭘 가져간다? 달러를 가지고. 달러 가져나가는 게 달러. 달러가 왜 중요하죠? 달러가 왜 중요해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가 왜 중요해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달러입니다. 왜 달러가 중요해요? 세계 여러분 통화. 기축통화라는 걸 아세요? 기축통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거 세계에서 모르시면 안 돼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는 덕이자 축이 될 축자예요. 전 세계 모든 무역은 달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세계 경제 12대국이라고 쫄랑거려. 5만원짜리 들고 남아프리카 가가 아이스크림 돌아가면 안 줘요. 야 이건 뭐야? 종이주갈 이거 왜 가왔어요? 달러를 들고 전 세계 어디 가서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무역을 할 땐 결국 달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다 달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막강한 거예요.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절대적인 건. 중국이 지금 미국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 전 세계 무역하는데 달러와 똑같은 무역거래 화폐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왜? 중국 인구가 미국의 5배, 중국 무역 규모가 미국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휘청거려요. 휘청거리는 게 끝나는 겁니다. 1대1로라는 걸 전 아시아 유럽에다 전부 철도 넣고 항만 넣고 뭐 한지 알아요?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돈 대주면서 그거 만들으라고 그래요. 조건이 뭐냐? 전부 중국 위안화로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경제시민지. 어쨌든 다시 IMF 얘기로 되돌아오면 우리 2조에 해당하는 달러밖에 없어서 너무 급하니까 일본을 달려갔는데 일본도 그때가 98년 같으면 일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도 우리한테 빌려줄 돈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도 딱 가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관이 갔더니 안 돼. 미국이 빌려주지 말아 했어. 일주일 있다가 임창열 경기치사 하는 양반이 그때 청와대에 김영삼 정부의 중요 인물로 들어가서 또 달려갔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안 돼. 미국 빌려주지 말아 그랬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누가 살렸는지 알아요? 미국을 달려갔습니다. 미국이 바로 빌려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 코엔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는 재무부 장관의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왜 미국 기축통화 달러가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재무부 장관 힘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양반이 재무부 장관에게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동맹국이다. 좀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미국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좋아가 뭐 미국이 최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이야. 전세를 살아서 요새 전세 폭등 난리를 칩니다. 주인 평상시에 꼴도 보기 싫고 말하는 거 싫지만 전세 기간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전세를 2배로 올려달라 그래. 옆집을 알아봐도 2배야. 방법이 뭐 있어요? 에이 더러먹하고 길가 나가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2배 너무 힘듭니다. 1.5배 해주세요. 그건 협상이 아니고 거의 매달리는 거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그래 만들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이렇게 살게 된 것도 중간중간에 미국이 이자 안 붙인 돈 그리고 군대에 있어서는 MAP 해가지고 매배가 밀리터리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해가 야 우린 이거 날가가 안 쓰니까 너희들 가져서 하는 쓰다가 남은 무기를 우리가 무진장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경제 성장하는데 내가 당장 애 학교 보낼 돈도 없는데 뭐 사야 된다 뭐 전기밥솥 사야 된다 세탁기 사야 된다 이걸 이러고 있는데 옆집에서 자기가 쓰던 거라고 중고라고 가져와가 수락하면 내 생활에 엄청난 보탬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몰라. 20대들은 몰라.
30대들도 몰라. 민노총은 알면서 나가라게. 왜 알면서? 지새끼들, 민노총 간부들, 지새끼들은 전부 다 미국, 일본으로, 유럽으로 유학 다 시켜놔놓고 지는 반미래. 야, 이 썩을. 아니, 썩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것과 달라. 차라리 나는 미국이 좋으니까 나는 어떻게 뼈 빠지게 이래가 내 새끼를 미국 교육을 시켜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좋은 점을 배워야 되겠다. 이게 정직한 거야. 아니면은 미국이 덕을 주는 나라니까 그게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하던데 미국은 죽어 미제 나가라 하면서 실제로 지가 하는 짓은 뭐다 또 지 새끼들을 뭐 임종석이도 딸 한 1년에 무슨 학비가 1억이 드는 학교를 다녀야 돼. 나도 국회의원 했지만 1년 동안 세입이나 뭐나 다 합쳐가 1억이라는 숫자 구경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돈가 1억을 보내고 그것도 지는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어? 여러분들이 왜 이게 국민혁명 정착인 줄 알아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뭐 미국이 대단한 나라, 대단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대단한 이유를. 언론만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깨야 돼. 맞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돼. 맞아요. 보수가 제일 부족한 게 머리 든 게 없다는 거. 점잖은 게 아니고 무식하다는 거.